지난 토요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동안에는 한국 방문 문제 2014년 이후에 지금 없는데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묵묵부답 또는 먼저 중국을 방문해달라라는 입장이었는데 먼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중국 전문가입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자, 한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26분간의 회담, 네. 우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한중 관계 복원을 위한 일단 전환점을 마련했다. 왜냐하면 그 새 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높은 고위 관료가 갔기 때문에 중국에서 받아들인 이 메시지는 아마 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일단 물꼬는 텄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26분 동안 진행됐다고 하고 옆에 이제 배석자들도 많고요. 배석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격이 높아졌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진핑 주석 자체가 일단 직접 본인이 나와서 만났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배석자 자체가 격이 올라갔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중 관계 부분에 있어서 정말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변화되는 것들을 이번에 가장 터닝 포인트로서 좀 삼고, 그다음에 향후 방향에서 좀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중 관계 좀 더 가까워질 것이냐는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 그 오른쪽에 있었던 시진핑 주석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왕이 외교부장, 네, 지금 맞습니다. 가려서 안 보이는데 네. 왕이 외교부장이 통상 잘 배석을 안 합니까? 저런 경우에? 근데 이거는 이제 국제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외교부 장관, 왕이 외교부장이 참석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단 왕이 외교부장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나 또 한중 관계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 배석의 참석도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시 주석이 우리나라에 온 것이 2014년이 마지막이고요. 지금까지 계속 이제 하지 않고 있고 특별한 언급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윤 대통령한테도 이제 먼저 중국을 방문해 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먼저 이 문제를 그 언급하면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일단 우리가 뭐 우리 외교부 워딩이기 때문에 맞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이제 중국 외교부나 여러 가지 중국 매체를 봤을 때는 일단 시 주석의 방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네. 없고 일단 그럼 검토했다라는 것은 일단 중국 내에서의 표현을 쓴다라면 형식적인 거죠. 외교적인 관련해서 하는 멘트인데 근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진지하게라는 단어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단어를 썼길래 네.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내일부터 또 이제 한중일 그 실무적 오늘 내일 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그 장호진 외교부 차관 저기 지금 배석해 있거든요. 네. 그 장호진 외교부 차관이 한 말입니다.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먼저 했다. 내 장호진 차관이 이제 저희 이 자리에 출연을 합니다. 제가 직접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어떤 단어를 쓰느냐. 네, 어떤 단어? 그러니까 중국어로 어떤 단어냐는 말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30자짜리 발표 문안을 내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됐고 한중 관계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정책과 행동에 한국 정부가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던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언중유골이다 이렇게 그 해석들을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메시지를 좀 뒤집어 설명을 한다라면 네, 네. 일단 한중일 정상회담은 원래 그 중국에서는 총리가 참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도 지금 별도로 지금 초청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메시지 내용, 그 희망한다라는 표현, 그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한중 간의 향후 방향은 한국 정부의 정책과 그다음에 행동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유동적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건 지금 한중일 정상회의 자체도 오랫동안 지금 열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 마지막이 언제였죠? 2014년도였죠. 그러니까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가요? 예, 한중에서 그 중국에서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천성 청두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셨고 그때는 리커창 총리가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2014년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그쵸 2014년도에 했다는 거죠. 2014년도에는 문재인 대통령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19년도 되겠네요. 2019년이요. 네. 네, 맞습니다. 예. 2019년 이후에 이제 못 열리고 있었던 게 이번에 열리게 된다면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한중일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외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한미일에 지금 자꾸
합쳐지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계속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미중 간에 지금 이런 뭐 갈등 속에서 지금 한중일이 합침으로써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 미뤄져 있던 뭐 한중일 FTA 이야기라든지 혹은 지금 한중일 부분에서의 우리가 전반적인 방향에서 특히 북한과 경제적 부분에서의 아마 일본에서 도출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의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못했던 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큰 측면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그동안 중국과의 좀 소원했던 관계를 좀 복원할 수 있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는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의장국이니까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리창 총리가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이 한중일 정상회의는 중국은 총리가 왔었던 네, 거죠? 그게 관행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네. 그러면 리창 총리가 이제 이번에 와서 참석하게 된다면 저거 정책과 행동에서 보여주기 희망한다. 이런 부분을 예컨대 중국에서는 우리한테 어떤 걸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 전략적 균형자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라. 너무 이제 친미 쪽으로 가는 것은 좀 아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윤 대통령이 해왔던 뭐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거기에 따라서 한중 관계는 달려 있다라는 저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의 모습을 봤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중국 사정에 대해서 그 글로벌 뭐 언론들이라든가 이게 그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샹푸 국방장관이 없어졌다. 네. 리샹푸 국방장관이 3주 이상 지금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물어보면 나도 모르겠다라고 한다. 외교 사항이 아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게 이제 일반 이제 외신에서 이야기하기는 크게 두 가지이죠.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좀 기업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마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리샹푸 국방부 장관이 지금 국방부 장관 3월달 있기 전에, 그러니까 중국 그 이제 군사 불면서 군 장비를 수입하는 책임자였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겼다. 무슨 부패 혐의? 부패 혐의와 관계가 있다. 두 번째가 네. 결국은 이제 또 지금 추측하는 게 결국 이제 시진핑의 이제 뭐 독재자의 함정이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말고 또 하나를 더 추가한다라면 뭐 개인적인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 부패는 사실 이게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저는 설득력이 약간 떨어진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 하나는 이런 겁니다. 지금 친강 외교부장도 마찬가지고 리샹푸 국방장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우 강렬한 반미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3월 달에 국방장관 될 때부터 미중 간의 군사 이 대화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랬고 계속 지금 뭐 강력하게 나왔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그 시진핑 밑에 여러 가지 공산당 내부에서도 좀 견제 세력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 사람을 좀 밀어내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냐. 친강도 저는 그렇게 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강렬한 반미주의자들은 이게 나중에 미중 관계가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좀 유화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설득력을 갖고 있는 또 반대적인 공산당 내부의 세력이 목소리도 있다라는. 근데 그런 세력이 지금 여러 이슈가 좀 나옴으로써 같이 이제 힘을 실어서 이제 지금의 우리가 나타나지 보이지 않는. 근데 그 말을 시진핑 주석이 들었을 가능성.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세 번째 추측 가능성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샹푸하고 이제 친강 그 대표적으로 지금 없어진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두 사람입니다. 그런 강력한 반미주의자라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몰랐을 리는 없는데 그 전에도 근데 고속 승진시켜서 발탁했고 그런데 6개월도 안 돼서 없어졌다라는 공통점이 그 점은 좀 설명이 좀 어려운 건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발탁에 대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이게 너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산당 내부에도 완전한 그 강렬한 반미주의도 있지만 아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걸 잘 우리가 조정해서 융합해서 나가야 되지. 무조건 강렬하게 대응한다고 해서 그건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 특히 이제 이 대만 침공 관련 이슈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참고를 할 수 있는 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진강 같은 경우는 특히 그게 강렬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이게 너무 세다. 너무 세면 결국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중국 공산당 내부에 있는 좀 다른 층에서의 권력층에서는 그걸 우려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군 내부에서는 소극적이고 그래서 국방부장이 갈렸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네, 그게 지금 교수님의 생각은 오히려 반대일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이게 너무 강렬하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제공은 아까 지금 서방에서 보는 독재자의 함정이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네. 좀 그 세 번째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금 내부에 흐르는 것들이 이렇게 무조건 반대급부적으로 강렬히 나가는 것은 결코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기류는 분명히 감지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상황은 우리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안보와 경제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분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경제에도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지금 잘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중국 경제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부진하다라는 네. 것인데 8월 달에는 중국 경제가 반짝 지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좋아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반기에 했던 부양책들이 지금 이제 8월 달에 좀 실제로 좀 나왔죠. 네. 그러니까 3분기 정도는 아직까지는 그 부양 효과가 좀 나타나기 힘들다. 근데 4분기가 지금 이제 소비가 올라가는 중국은 소비가 중국 전체 GDP에 차지하고 있는 매우 크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이제 4분기에서 좀 우리가 조금 이제 부양책이 시간차를 두고 나타났을 때 올해 성장률은 저는 중국 양에서 설명을 했던 대로 5% 내외, 5% 초반, 4% 후반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부동산 이슈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민간 투자와 소비가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시장과 정부에 대해서 불신, 불확실성, 그다음에 뭐 불안감, 이 우리가 산불이라고 하는데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매우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소비 심리를 올리지 않으면 내년도 올해의 경제가 성장률이 그렇다지만 내년도는 계속 좀 둔화될 가능성은 절대 매우 많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측면에서 이게 소비 신뢰 지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올릴 것이냐가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이고 계속 지금 시장을 지금 뭐 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3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있으면서 중국이 이제 소비를 안 하고 지금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이 중국 전체 GDP 한 25% 정도. 25%가 잠자고 네, 있다고요? 거의 20% 이상이 지금 은행에 돈이 잠자고 저축률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밖으로 끌어낼 것이냐가 지금 중국 정부가 해야 될 가장 관건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 실업률도 우리가 조금은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간차가 좀 걸린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3년 동안 봉쇄된 사람 입장에서는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25%나 지금 잠자고 있었던 거의, 그 돈을 끌어내서 투자도 하게 하고 소비도 하게 하려면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올리기 위한 작업들, 그래서 이제 민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 같은 매칭 투자를 함으로써 같이 하자라는 부분에서 계속 이제 시그널을 주고 있고 네. 소비자 지금 같은 경우도 지방 정부에서 계속 관련된 지금 뭐 소비 촉진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 특색에 맞게끔. 근데 이제 그런 정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차가 좀 걸리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뢰를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아무래도 사람들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을까. 좀 시간차가 걸릴 것 같다. 네. 생각이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3연임 하면서 중앙 집중이 점점 더 강화되고 시장 쪽보다는 이제 그 정부 위주의 이제 통제 정책, 경제 정책이 그 방향으로 가니까 시장이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잘 뜨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장에 대한 주체들이 지금 시진핑 이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계속 불만은 쌓여가고 있고 가장 큰 실수가 이제 봉쇄 정책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실업률 좀 전에 이제 지표가 나왔는데 특히 젊은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시진핑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 밑이거든요. 이 청년 이 실업률을 어떻게든가 실업률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올라와 줘야 된다. 그래서 리창 총리가 플랫폼 기업들 CEO들을 만나서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격려할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좀 움츠리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보겠다라는 게 큰 방향성 같습니다. 네. 청년 실업률이 21%였다는 거죠. 21.3%. 21.3%. 네. 전체 실업률은 아니라. 네, 전체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입니다. 네. 예. 그 끝으로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조금 더 지금보다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친시장적으로 경제 정책을 더 선호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지금의 방향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다음 정치 외교전나 이런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더 강렬하게 이제 아마 미국에 대응해서 하지만 뭐 발톱은 숨기겠죠. 진행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미중 간에가 근데 이슈가 다 이제 디커플링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결국 미중 간에도 일반적인 범용 제품 입사는 결국 이제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디리스크는 되겠지만 완전 디커플링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걸 선별적으로 보고 산업적으로 우리 정부나 산업계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반기에 바뀌는 그다음에 중국 경제 변화, 그다음 내년도 특히 이제 중국이 기술 자립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점점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조금 더 좀 필요하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게 매우 제한적입니다. 운영의 폭이 결국 정부가 풀어줘야 될 영향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내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그리고 내년으로 뭐 기대를 받고 있는 시진핑의 방한이 그런 그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데 이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